화면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500곰 아니 그냥 적당히요. 자, 여러분들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여기 있어요. 옵셋. 우리가 CAD에서도 옵셋이 있었죠. 간격 띄우기란 명령어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해도 좋고 선택을 하지 않고 하셔도 좋아요. 선택을 하지 않고 옵셋 명령어 누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들어가요. 자, 클릭합니다. 그럼 안쪽으로 옵셋할지 바깥쪽으로 옵셋할지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라는 값 나오죠. 얼마나 떨어뜨려야 될지 적당히 클릭. 어떤가요?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깥쪽으로 옵셋 가능해요. 안쪽으로도 옵셋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 옵셋 똑같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자, 둘 다 한번 다 해보시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서리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모서리만 선택했습니다. 요거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선택할까요? 자,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다 선택하죠. 컨트롤 키, 시프트 키는 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면 디귿자 빨리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전체 다 선택한 거죠. 이렇게 그죠?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뺄 것을 드래그하면 조금 더 쉽게 선택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돼요. 자, 그 다음 옵셋. 옵셋의 단축키는 F입니다. 옵셋의 단축키는 F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어떤가요?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근데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어떤가요? 면이 안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바깥쪽으로 나가면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선만 복사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선을 선택했습니다. 옵셋. 이거 되네요. 그죠? 자, 어떤가요? 되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모서리 두 개만요. 옵셋. 자,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 두 개도 옵셋 되네요. 자, 옵셋. 자,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선택해보죠. 옵셋.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하면 옵셋이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최소 모서리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요. 이해되셨나요? 그것 때문에 계속 줄여와 봤습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선택해야만 비로소 옵셋이 일어납니다. 서클도 마찬가지겠죠. 옵셋 간격 띄우기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서클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에도 좌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렇게 써요. 요거하고 얘가 절대좌표입니다. 그리고 상대좌표입니다. X, Y, Z 이렇게요. X, Y, Z 이렇게요. 반드시 X, Y, Z가 들어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X, Y 이렇게요. Z를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X, Y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Y 뒤에 쉼표를 반드시 찍어야 돼요.
y 뒤에 쉼표가 찍혀 있어야만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놓고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러고 보면 y 뒤에 쉼표가 빠져 있는 거죠. z를 생략할 때 반드시 y 뒤에 쉼표를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절대좌표 맞아요. 그 상대좌표 맞습니다. CAD 같으면 상대좌표가 골뱅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골뱅이가 아니고 대가로 소가로로 구별을 합니다. 자,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아무리 찍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찍어도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점을 찍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점을 찍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가로 소가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 대가로만 찍으면 오른쪽 대가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100, 0,0 XYZ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대가로 안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선 그려진 거? 근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게 하나 꼭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제가 맞히기 어렵네. 자, 대가로를 쓰고 100, 0 그려졌나요? 이거 그려진 거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0, 100, 0 어떻게 되나요? 선이 옮겨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100, 0 옮겨갔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랭슨의 값이 그대로 떠 있죠. 저 값이 입력이 끝나야 돼요. 입력이 끝난다는 얘기는 마우스를 움직여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간혹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엔터를 아무리 눌러도 이게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요. 처음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마우스 움직여 놓으니까 값이 입력되더라고요. 엔터를 눌렀다는 얘기는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롯, 즉 떠 있다는 얘기예요. 값이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정한다는 얘기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 값이 지정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0, 100, 0 그리고 엔터. 값이 들어갔죠. 근데 현재 떠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다시 0, 0, 아니 Z를 생략해 볼까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시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좌표를 그러니까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좌표를 한번 바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나중에 마우스도 움직여 보세요. 자, 이번엔 상대 좌표입니다. 자, 똑같아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리 소가로를 찍어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 첫 번째 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소가로 찍으면 열고 닫고 같이 나오죠? 현재 점에서 x가 100 떨어져 있고 y가 0 떨어져 있고 z도 0 떨어져 있고 수평선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0, 100, 어떻게 되나요? 풀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100, 0, z 생략한 거죠, 지금.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 움직여야 값이 입력이 됩니다. 0, 100, 다시 100, 0,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네요. 다시 마이너스 100, 0 콤마가 빠졌구나. 다시 마이너스 100, 0, 맞나요? 다시 0, 마이너스 100,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썼던 그 상대좌표 그거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라인. 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500. 그 다음에
상대 좌표 500, 0, 300. x로 500, y로 0, z로 300.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500, 0,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Z방향으로 500, 마지막 클로즈.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1200. 그러면 자,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돼요. 자, 렉탱글. 자, 화살표로 눌러서 방향 맞추고 1000, 500 푸시 앤 풀 1200. 그 다음 가운데 라인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이렇게 Z방향으로 300mm 이동하면 바로 모습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대좌표나 절대좌표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바닥에다가 제가 적당히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뭘 만들 거냐면 쇼핑몰을,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이 상자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쇼핑 가방? 종이 가방? 푸시 앤 풀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 번. 종이 가방 이렇게 생겼죠? 근데 종이 가방이 옆면이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죠? 자, 여기도요. 반대쪽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울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선들, 여기도 지워야 되겠네요. 실제로는 요것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뚜껑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자,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하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요 모서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서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종이백이 접힌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종이백이 여기가 똑같은 크기로 줄어들길 원해요. 그러면 스케일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가요? 똑같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스케일을 할 때 그냥 하면 이렇게 반대점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스케일,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점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비례감 있게 이렇게 좌우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쇼핑백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할 건 우유팩이에요. 우유팩 같은 경우 보통 정사각형이죠. 바닥이 100, 100. 네, 제가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푸시 앤 풀로 한 150, 조금 길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50. 근데 얘는 하나 더 올려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라인으로 또 아까처럼 대각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대각선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좌우에 대각선을 그려 보시죠.
우유팩에서는 요 부분, 요 꼭지점이 여기 중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조금 아까는 모서리를 이동했잖아요. 그죠? 이번엔 점을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요. 점을, 자, 좌우가 아니죠? 이렇게 좌우가 아니죠? 바로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미드 포인트까지. 다시 볼까요? 좌우 아니죠? 위아래 아니죠? 화살표 눌러서. 이해되시나요? 오른쪽 화살표 또는 왼쪽 화살표 눌러서 방향을 맞춘 다음 미드 포인트까지 이동.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서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서리를 움직일 때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얘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그런데 꼭지점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이동 명령어 내리시고 꼭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해 버립니다. 이때 움직이는 방향을 잘 체크해 보세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봅니다. 그럼 빨강색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면에서 움직일 때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우스를 오브젝트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얘를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꼭지점에서 떨어져도 혹은 모서리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항상 이 마우스와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이 모서리의 중간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꼭지점 클릭하고 화살표 버튼 누르고. 지금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꼭지점과 커서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전체 윗뚜껑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접어져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모서리하고 여기 면하고 여기 면하고 선택을 하고, 자, 줄여볼까요? 스케일로.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옆면이 되는 거죠. 옆면 선택하고 그 다음 스케일로 이렇게 가지겠죠.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스케일이 들어가는 거죠. 자, 스케일을 너무 바짝 줄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당히. 그러면 자, 우유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치약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짜는 치약 있죠? 어떻게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치약이 원과 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서클.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자,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10mm 짜리. 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보시죠. 치약이 나오는 입구 부분이죠. 푸시 앤 풀로 네, 적당히 한 8mm.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조금 크죠? 그죠? 선택해서 스케일로 적당히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요. 스케일로 키울 때는 반드시 중심점의 위치가, 스케일 포인트가, 베이스 포인트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적당히 키워주세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조금만 돌출해 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 볼까요? 자, 이때 면을 움직일 겁니다. 이 면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라인에 맞춰서, 자, 이동하는데 이동 방향 잘 체크해서, 자, 이렇게 이동해 봅니다. 그냥 이거 옵셋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옵셋 할까요?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조금만, 다시 옵셋. 그러면 모습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바깥쪽 거만 선택해서 스케일로 키웁니다. 이렇게. 그럼 치약처럼 보이나요? 여기도 옵셋해서 이렇게 주시면 좀 더 좋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럴싸하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돌출을 쭉 뺍니다. 이때 여기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거 지우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는 사라지고, 적당히 빼주세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치아 끝은 크기가 작죠? 스케일로 줄입니다. 한 2번 정도 줄여주시면 이렇게 야트막한 납작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푸시 앤 풀로 조금만 더 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약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서클은 적당히 그리세요. 적당히.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그 다음 스케일.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푸시 앤 풀 적당히.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키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 올라가는데 많이 커져요. 조금 올라가는데 많이 커져요. 근데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커져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커져요. 다시요. 푸시 앤 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때 단면을 잘 보셔야 돼요. 면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커져요. 곡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옵셋. 아이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자, 반지름 30mm. 푸시 앤 풀 10mm. 그 다음 옵셋. 자, 20mm.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는 이렇습니다. 요 정도? 네. 대략 요 정도 됩니다. 푸시앤풀로 이렇게 조금만 빼주세요. 한 20mm만. 컨트롤 키 눌러서 10mm를 빼줍니다. 그리고 절반 지울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절반을 이렇게 밀어서 없앨 겁니다. 없앨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을 마저 그리시고, 이거 선을 마저 이렇게 그리시고 지우셔도 돼요. 또는 그냥 이거 선 안 그리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밀면 돼요. 그러면 여긴 구멍이 나고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선만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습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떤가요? 여러가지 손잡이 모양들을 마음대로 내가 만들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끄집어내 볼까요? 그러면 모습들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600, 600
600에 600입니다. 푸시 앤 풀 600. 총 3등분을 할 겁니다. 총 3등분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셋 200 다시 옵셋 200 이렇게 해요. 그리고 푸시 앤 풀도 400 200.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여기를 각 면마다 20mm씩 옵셋 할 겁니다. 20mm. 근데 여기는 위에는 아니다. 20mm가 아니구나. 10mm. 위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랫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면 손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10mm. 마찬가지로 10mm. 자, 이렇게 10mm 옵셋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푸시 앤 풀로 20mm씩 밀어 넣으시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재질을 줄 겁니다. 바로 여기 엔티티 인포 밑에 보시면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재질이에요. 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어딘가에 여기 트레이 안에 있습니다.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트레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재질 주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셀렉트에 보시면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기본적인 여러가지 재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재질을 선택하시고 보면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바뀝니다. 재질을 선택하시면 마우스가 페인트 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 통을 페인트 통으로 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질감을 한번 넣어 보시죠. 매트리얼, 재질이란 뜻이에요. 자, 꼼꼼하게 이렇게 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주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이 주진 않으셔도 좋은데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재질을 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질을 주어 보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재질을 하나 더 줬어요. 원래 여기 없애고 싶어요, 재질을. 자, 보시면 바로 요거요. 요 아이콘. 여기는 요 아이콘이 초기화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시고, 다시 얘를 누르시고 클릭하면 질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주었던 질감을 없애고자 할 때, 그때 요 아이콘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재질을 한번 빼보시죠. 자, 요 위에 있는 아이콘, 그 위에 있는 아이콘은 내가 재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기존에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새로운 게 필요한데, 나는 색깔도 넣고 싶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 요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이 뜹니다. 재질의 이름이요. 제가 빨강색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빨강색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빨강색 재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빨강색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해놓고 보니까 색상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재질을 수정하고 싶어요. 보시면 셀렉트가 있고 에디트가 있죠. 에디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빨강색이 있네요. 그죠?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색상이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상이 바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 텍스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처요.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질감이란 뜻입니다. 나무 질감, 천 질감, 플라스틱 질감, 유리 질감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텍스처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재질에서 배웠는데 어느 날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텍스처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옷감에 대한 질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텍스처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보시면 오른편에 폴더 그림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공유되어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매핑 소스에 들어가면 제가 많이 이렇게 갖다 놨어요. 산호석 요즘 많이 쓰니까 산호석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산호석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질감 가져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질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있는 스포이드입니다.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질감을 클릭하면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에디트에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여기 사이즈가 여기 나옵니다. 크기가 여기 나와요. 내가 불러온 질감의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감의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질감의 크기가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자,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스포이드로 클릭. 그러면 질감의 크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질감의 크기를 여기서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와서 스포이드로 질감 불러와서 질감의 크기를 바꿔 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질의 크기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여기 이렇게 텍스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텍스처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 버튼 텍스처 포지션.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위에 이 두 개는 텍스처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변형시킨다든지 혹은 이렇게 사다리꼴 형식으로 변형시킨다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안 써요. 얘만 씁니다. 요 두 개만 써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이동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회전하는 건데 회전과 크기를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회전과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실제 재질을 불러와서 비율로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사이즈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얘는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맞춰주고 질감 가져오고 부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맞게 돼요. 자, 텍스처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크기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다시요. 여기 재질에 보시면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기능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오파시티요. 오파시티가 우리나라 말로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 불투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낮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0이면 완전 투명이 돼요. 이렇게요. 재질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럼 중간쯤 되면 반투명한 재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오파시티 재질을 조절해 버리면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이 됩니다. 점점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불투명해지고 투명해지고, 중간이면 이와 같이 반투명한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투명과 반투명.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파일 메뉴에 보시면 익스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 내보내기요.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겠죠? 맨 아래 여기 파일 형식이 제일 중요해요. 파일 형식. 제가 CAD의 칼라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8비트, 16비트, 24비트, 32비트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얘가 32비트, PNG가 32비트, TIFF 24비트, JPG 16비트, BMP 24비트. 이해되시죠? 일단 BMP, 그러니까 비트 수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PN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언타이틀 오늘 날짜.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다 넣었지? 문서에 있네요. 자, 오늘 날짜가 여기 있네요. PNG 파일로 저장. 이거 아닌데? 취소. 여기 있다. 오늘 이렇게 파일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